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법적 절차 중에 하나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 즉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 카드도 못 쓰고 대출도 되지 않겠지 하면서 신청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 안에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그걸 이용하여 돈을 받는 채권 회수에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채권자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온라인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으로 돈을 받는 추신 꿀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 절차는 인터넷 창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 서류 제출에 민사집행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폴더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잘 작성하여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 돼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이하의 금액일지라도 2건 이상의 연체가 90일 이상 넘어가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됩니다. 자, 하지만 개인들 간의 대여금 등 채권 채무 관계는 금액에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든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와 채무불이행자가 다른 것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없어지고 채무불이행자로 명칭이 개정된 지가 한참이 지났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2005년에 없어지고 벌써 17년 이상이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익숙해서 자주 쓰시죠. 하지만 돈을 갚지 않거나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채무불이행자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신청 비용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 법무사 등 법률사무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맡겨서 40만원, 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은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법원에 가서 변론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혼자서 하실 수가 있죠. 자, 혼자서 하실 때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채무자 초본 비용을 다 합해도 53,400원 정도의 비용만으로 저렴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관할 법원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할 때는 채권자 자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겠죠. 그 외에 재산 명시기일, 불출석 등의 이유로 명부등재 시에는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집행 권한을 받고 나서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급명령, 판결 등 집행 권한의 확정일과 공증상의 변제 기한이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 권한을 받고 신속하게 채무자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즉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및 등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후 등재되는 기간은 관할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시키면 채무자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시죠. 우선 민사집행규칙 제32조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72조의 조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있으면 법원 사무관은 관할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고 비치하게 됩니다.
또한 열람도 가능하죠. 또한 금융기관 관련 단체에 문서를 보내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한마디로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선 다중연체가 발생 중인 채무자의 경우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건 더 등재해봐야 별반 차이도 없고 타격도 없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신용 상태가 양호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엄청난 타격과 압박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선 채무불이행자인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카드 이용 정지 및 추가 발급이 안 되겠죠. 그리고 신용대출 및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자, 또한 이미 받은 대출이 있다면 기한이익상실, 즉 신용도의 변화를 들어 해당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원금을 한 번에 갚으라고 독촉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채무자라고 하면 정말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자, 만약 채무자가 공사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아 공사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원청이나 건축주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채무자가 가스설비공사, 운송, 기계제작, 물류 등 모든 장사와 사업을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을 운영 중이면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될 수도 있는 처지에 이르를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취직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요즘 많은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금융권 대형은행에서 횡령 사건들이 발생한 일이 있었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채무자가 남에게 돈을 갚지 않아 신용불량 상태라고 하면 취업에 대한 제한이나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고객의 돈을 만지는 금융권에서 채무불이행 상태인 채무자를 근무시키는 것은 회사와 고객에게 모두 불안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자, 9번째는 그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유효기간이 얼마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을 보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유효기간은 10년 동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0번째는 만약 등재한 지 10년의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 및 삭제가 되었다고 하면 재신청해서 다시 등록할 수 있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집행권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재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11번째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니까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채권자가 말소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이 되고 기록이 바로 삭제가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변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체 일수와 금액에 따라 그 기록이 보존이 되고 신용 복구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신용사회에 신용도 및 신용평점이 낮아서 대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면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데 큰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신용대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신용등급 때문에 고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고 나서 90일 이내에 빠르게 변제를 하고 채권자가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변제를 하는 편이 낫겠죠. 자, 마지막 12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양호할 때 압박을 줄 수 있는 절차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다량의 연체가 발생된 상태고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큰 압박을 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무자의 상태도 모른 채 무작정 신청을 해버리면 오히려 채무자가 조금이라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악수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 상태, 경제 활동 등의 면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돈도사무실 1599-2590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채무자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확실한 방향과 회수 계획을 잡아 적절한 법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채권자 본인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또한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시기에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잘 대입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